2025년 롯데의 야구는 그 어느 때보다 드라마틱했습니다. 시즌 중반까지 3위를 지키던 롯데는 이번엔 정말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여름밤에 꿈을 꾼 것처럼 8월부터 연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에는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이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가을 야구는 물론 그 이상의 성적을 바라보던 롯데는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65를 기록 중이던 데이비슨을 벨라스케즈로 교체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실패했고, 거기에 6, 7월에는 압도적인 호투를 펼쳤던 감보아가 8월부터 주춤하더니 9월 들어 맹타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롯데는 가을 야구는커녕 최종 7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6 시즌, 롯데는 외국인 투수를 모두 새롭게 영입했는데요. 바로 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비슬리입니다. 먼저 로드리게스는 27살로 빅리그와 일본 야구를 모두 경험한 이력 자체가 꽤 다채로운 투수입니다. 21년 AA에서 선발로 3경기 14.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팀의 눈도장을 찍었고 곧바로 트리플 A로 콜업됩니다. 그리고 22년에는 디트로이트 소속으로 빅리그에 데뷔하게 되죠. 하지만 데뷔전은 좋지 않았습니다. 구원으로 나선 첫 경기에서 2.2이닝 사자책으로 안타를 당했고 이후 5경기에서 선발로도 기회를 받았지만 경기마다 많은 피안타와 실점을 허용하며 고전합니다. 그런 와중에 23년 템파베이로 트레이드 되는데요. 트리플 A에서 선발로 10경기에 나와 평균 자책점 3.4로 준수한 성적을 거둡니다. 그리고 7월 빅리그로 콜업돼 3.1이닝 5삼진 퍼펙트 피칭을 펼쳤지만 방출되고 맙니다. 엥? 갑자기 잘 던지는데 방출? 이라 할 수 있지만 당시 일본 프로야구 구단인 야쿠르트와의 계약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었고 구단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일본 무대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첫 해에는 7경기 중 6경기를 선발로 나와 평균 자책점 4.09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4년 선발로 한 경기 나왔지만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군에서 2달가량 재정비한 뒤 1군에 복귀했고 그때부터는 구원 투수로 등판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으로 41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1.54, WHIP 1.10. 선발보다는 확실히 구원으로 나왔을 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는 다시 일본이 아닌 빅리그 재도전에 나섭니다. 25년에는 밀워키에서 개막전 26인 로스터에 오를 만큼 기대를 받았고 선발로도 2경기 기회를 받습니다. 하지만 난타를 당하며 흔들렸고 이후에는 트리플 A에서는 선발, 빅리그에서는 구원으로 오가며 역할이 계속 바뀝니다. 결국 5월 이후부터는 트리플 A에서도 구원 등판이 주가 되었고 7월에는 볼티모어로 9월에는 애리조나로 팀을 옮기며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기대감이 큰 투수이긴 합니다. 다만 선발과 불펜으로 나왔을 때 차이가 분명하기에 롯데에 왔을 때 불펜에서 나왔던 위력적인 구위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보아 역시 롯데에 오기 전에는 불펜 위주로 던지던 투수였는데 시즌 중반 이후 급격한 체력 저하를 보였던 걸 떠올리면 이 부분은 롯데 쪽에서도 분명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로드리게스의 구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포심, 커터, 커브, 스위퍼, 체인지업 총 5가지 구종을 던지는데 포심이 인상적입니다. 포심은 평균 구속이 150.6 그리고 흔히 볼 끝이 좋다라고 말하는 수직 무브먼트도 뛰어납니다. 다만 상단 중앙에 몰리는 경우가 꽤 있어서 맞으면 크게 맞게 됐는데 빅리그에서 허용한 홈런 20개 중 11개가 포심이었을 정도로 위험 요소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래도 가장 위력적인 구종이라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체인지업의 경우 좌타자 상대 위주로 던졌는데 피안타율이 0.4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실 로드리게스는 우타자와 비교했을 때 좌타자에게 뚜렷한 약세를 보이는데요. 25시즌 기준으로 우타자에게 피안타율이 0.286이라면 좌타자에게는 0.350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위퍼는 주로 우타자 상대 승부구로 많이 던지는데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XWOBA가 0.150으로 전체 구종 중 가장 낮고 하드hit도 17.4%로 낮고 헛스윙률도 28.6%로 좋습니다. 즉 결정구로서 역할이 확실한 구종이라는 거죠. 다만 전체 구종 중 3번째로 많이 던지는 커터가 변수입니다. 헛스윙률이 41.9%로 매우 좋아 보이지만 맞았을 때 대가가 너무 큽니다. 하드hit 46.4%, 배럴 17.9%로 맞으면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빅리그에서 맞은 홈런 20개 중 5개가 커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커브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좌우 가릴 거 없이 던지는데 헛스윙률이 15.5%로 낮고 하드hit 40.7%, XWOBA 0.355로 썩 좋지 않았습니다.
보통 커브의 경우 타자가 커브라고 투구를 인지하는 게 빠르기에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 로드리스는 커브를 초구에 스트라이크 잡는 용도로 쓰다가 맞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다만 낙폭차랑 구속을 보았을 때 구위가 준수하기에 KBO에 와서 존 아래로 확실히 떨어뜨리는 유인구로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로드리게스는 포심의 구위는 확실히 강점이고 우타 상대로는 스위퍼라는 명확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좌타자 상대로는 구종 상관없이 위험하고 커터는 헛스윙은 잘 나오지만 맞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커브는 볼 배합을 조정하며 던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롯데에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선발로 나왔을 때도 일본 불펜 시절 보여준 그 위력적인 구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가운데로 몰리는 공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롯데가 2025년에 악몽을 끊어냈는데 로드리게스가 핵심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투수인 제레미 비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슬리는 30살로 로드리게스처럼 빅리그와 일본 야구를 모두 경험한 투수입니다. 2017년 LA 에인절스 30라운드 전체에 895순위로 지명됐고 2019년에는 기대 이상으로 성장 중인 유망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And Jeremy Beasley has thrown 6 no-hit innings against the Biloxi Shuckers this evening. 마이너리그에서는 주로 선발 자원으로 꾸준히 리그 레벨을 올려가던 중 2020년 1월 애리조나로 트레이드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해는 코로나로 인해 마이너리그 시즌이 열리지 않았고 비슬리는 8월에 빅리그에 데뷔하게 되죠. 데뷔전에서 0.1이닝 동안 2피안타를 허용하고 내려갔는데 곧바로 오른쪽 어깨 부상으로 이어지며 사실상 시즌 아웃됩니다. 이후 비슬리는 토론토, 피츠버그 등으로 팀을 옮겨 다녔고 이 시기에는 선발보다는 대부분 불펜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빅리그 콜업도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확실한 결과물을 남기기엔 쉽지 않았죠. 그렇게 2023년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일본에서의 첫 해인 2023년에는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41이닝, 평균 자책점 2.20으로 활약했고 팀의 우승 시즌에 힘을 보탭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14경기 중 13경기를 선발로 나와 76.2이닝, 평균 자책점 2.47, 여기에 완투까지 기록합니다. 선발로도 충분히 통한다는 걸 증명한 시즌이죠. 다만 불안 요소도 있었습니다. 빅리그 데뷔 직후 겪었던 어깨 이슈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시즌 초부터 컨디션 난조를 겪으며 1군과 2군을 오가게 됩니다. 게다가 선발과 불펜을 반복하며 역할이 계속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제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2025년은 8경기 29.1이닝 평균 자책점 4.60으로 23에서 24년에 비해 확연히 아쉬운 성적을 남긴 채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롯데와 계약을 맺게 되죠. 정리하면 컨디션과 어깨 문제가 없다면 비슬리는 23에서 24년 일본에서 보여줬던 기량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투수로 보입니다. 문제는 일정입니다. 일본은 보통 6선발 체제라 선발이 6일 주기로 돌아가지만 KBO는 5일 주기로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 빡빡한 로테이션에서 어깨가 버텨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비슬리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슬리의 구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슬리는 기본적으로는 포심, 커터, 슬라이더, 스플리터 4개가 메인이고 투심 커브는 가끔 섞는 수준입니다. 누군가는 비슬리의 포심을 바주카 같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묵직한 공이었고 평균 구속 149로 포심임에도 헛스윙률이 15.7% 나올 정도로 수직 무브번트가 좋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허용한 홈런 7개 중 5개가 포심에서 나왔다는 점은 분명히 유의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홈런이 비교적 적었던 배경에는 구장 환경도 있습니다. 비슬리가 뛰었던 한신의 홈구장, 고시에는 바닷바람이 외야에서 홈플레이트 쪽으로 불어 홈런이 잘 나오지 않는 구장으로 알려져 있죠. 뜬공 성향이 있는 비슬리가 사직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슬리의 슬라이더는 행적 무브먼트가 워낙 좋아 스위퍼라고도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특히 커터를 먼저 던지고 슬라이더를 던져 타자가 커터인지 슬라이더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24년에는 이 조합으로 삼진을 가장 많이 잡았고 피안타율도 0.130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다만 제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너무 쉽게 볼로 인지할 여지가 있는 공이고 25년에는 피안타율이 타 구종보다 제일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플리터인데 모든 구종 중 헛스윙률이 42.2%로 제일 높았고 24년에는 슬라이더만큼이나 위력적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비슬리는 건강만 전제된다면 계산이 서는 선발 투수입니다. 어깨 이슈, 그리고 일본보다 짧은 5일 로테이션, 이 두 가지를 버텨야 합니다. 과연 롯데는 2025년의 악몽을 끊어내느냐, 아니면 다시 그 악몽으로 돌아가느냐. 그 경계선에 로드리게스와 비슬리가 서 있습니다.